내야 할 명절에 떡값을 고민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떡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떡값. 물론 요즘 그 본뜻 많이 퇴색했지만 원래 명절날 직장에서 주는 특별수당 되겠다. 그래서 물었다. 설 떡값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는지. 떡. 누구나 떡국은 다 한 그릇씩 먹으니까. 무병장수와 재복을 기원하며 설날 아침이면 누구나 한 그릇씩은 먹는 떡국. 그러다 보니 설날만 되면 통장 잔고 두둑해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매해 설날이면 대박 제대로 터뜨린다는 서민갑부. 그를 만나러 가보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 떡으로 서민갑부가 됐다는 사람을 찾아 나선 제작진. 그 집에 정말 대박나서 오래됐지만은 아들들이 붙어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겁나게 잘 되죠, 떡집이요. 아버지 한 분하고 아마 아들이 아마 세 분인 것 같죠. 하지만 소문 듣고 가본 곳은 갑부가 있기엔 한산에도 너무 한산한 골목. 이런 주택가에 과연 서민 갑부가 있는 게 맞기는 할까? 여기가 삼형제가 하는 떡집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서민 갑부로 추정되는 인물 발견. 갑부가 되리면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도 모자랄 판에 한산에도 너무 한산하다. 그 서민갑부라고 소문 듣고 왔는데 서민갑부세요? 부자는 아니고 부자는 부자죠. 아들 부자니까. 나는 갑부는 아니에요. 설날 대목에 제대로 대박 터뜨리는 남자. 떡집 갑부 최길선. 이제 일 거의 다 끝났는데 시절라면 이제 내일 나와야죠. 내일 한 새벽 3시에 오셔야 되는데. 새벽 3시요? 네. 시작부터 독하다. 독해. 어쩔 수 있나 제작진이 갑부의 시간에 맞추는 수밖에. 새벽 3시가 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제작진. 드디어 하나 둘 길선 씨네 떡집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따라 내려가 본 길선 씨의 떡집은 누구의 낮보다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사용되는 쌀의 양만 해도 자그마치 20가마가 넘는다는데 설을 앞두고 분주히 돌아가는 이곳에서 가장 많이 뽑는 떡은 단연코 가래떡 되시겠다. 밀려드는 주문 양에 길선 씨 허리 한번 펼 엄두도 못 내지만 층층이 쌓이는 가래떡만큼 돈도 층층이 쌓이니 눈코 뜰 새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행복하기만 하다. 산같이 쌓여있는 가래떡이 알고 보면 바로 돈. 이 거대한 가래떡 탑이 설 대목엔 몇 개씩 세워진다고. 명절 때 몇 번 더 있기도 있는데 지금 화요일하고 월요일하고. 과정만 본다면야 만들기 제일 쉬워 보이는 게 바로 가래떡. 하지만 쌀과 물 그리고 조금의 소금만으로 맛을 내야 하기에 맛있게 제대로 만들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란다. 게다가 설 대목 앞두고 한꺼번에 주문이 밀리다 보니 말 그대로 홀파동. 이렇게 이날 하룻밤 동안 쉼없이 뽑아내 실려나간 가래떡 양만 해도 무려 2,000kg이 넘는다. 설 때는 한 2주, 3주 전부터 이제 정말로 막 30몇 시간 동안 10분 쉴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일하거든요. 밥도 그냥 막 옆에 있는 주워 먹으면서 해야 되고. 뜬 눈으로 밤을 샌 길선 씨네 떡집에 아침 해가 밝으면 떡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배달된다. 바로 쌀. 설 대목 나기 위해선 창고 가득 쌀을 쌓아놓는 것은 기본. 좀 많이 들어오죠.
구정 전이니까 몇백 가마 정도 들어올 거야 아마. 혹시 이 쌀이 가격에 차이가 있나요? 그 소비자가는 보통 한 6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혹시 그럼 다른 떡집도 이걸 쓰나요? 보통 떡집들은 너무 비싸서 못 쓰고요. 예, 이 집은 특별하게 사장님이 무조건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 좋은 거 쓰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좋은 거 쓰시는 거예요. 떡맛의 관건은 쌀이라고 믿는 길선 씨. 좋은 떡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20여 년간 꿋꿋이 지켜온 원칙이다. 값비싼 몸값 자랑하는 맵쌀이며 찹쌀이 창고에 하나 가득. 창고에 쌓여있는 쌀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데 그것이 한 1,000만 원, 200~300만 원 되겠네. 쌀값만. 설 지나고 나면 사라진다니 설 대목이 대단하긴 한가 보다. 설 대목 맞아 길선 씨만큼 바쁜 이들 또 있다. 길선 씨의 떡집 일을 돋보이는 삼형제. 삼형제는 역할 분담이 확실하다. 1kg 여기서 오른쪽으로 줄까? 앳된 얼굴과 달리 떡집 경험만 10년이라는 막내 대웅은 떡을 만드는 준비 과정과 마무리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형은 좀 전문적인 거 그냥 이제 뒤에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얘는 준비해주고 물 내려주고 뭐 쌀 퍼주고 재료 준비해주고 나머지 이제 좀 전문적인 건 다 형이 하죠. 길선 씨의 오른팔 격인 셋째 태한이. 떡집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떡이 이에 손을 거치고 있다. 떡집 경력만 15년. 하지만 태한이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시다하고 하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저도 또 한 단계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고 얘도 그 밑에 있다가 또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고. 중학생 시절부터 떡집 일을 거들었다는 셋째 태한이. 모든 기술을 아버지 길선 씨에게 배운 그는 쌀가루 옮기는 손길 하나까지 아버지를 꼭 닮았다. 그에 비하면 아직 막내 대웅은 배워야 할 게 많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기술을 익혀 한 단계 승진을 했다는 대웅. 바로 젓가락 하나로 떡의 상태를 꿰 뚫는 작업. 보기엔 쉬워 보여도 꽤 고난도 기술을 요한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김 안 올라오면 안 익어가지고 김 나오는 구멍 만들어주는 거예요. 떡의 모양은 흐트리지 않고 바닥 부분만 살짝 들어 구멍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특히 중요하다. 떡들이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내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식기 전에 모양까지 정성껏 잡아주면 비로소 완성. 단호박으로 색과 맛을 낸 단호박 떡에 팥고물 소복히 뒤집어 쓴 시루떡까지 떡마다 맛과 정성이 꽉 들어찼다. 그리고 길선신의 떡집, 떡의 활용점정. 대미를 장식하는 역할은 장남 대로가 맡고 있다는데 다름 아닌 떡 포장? 아니 경력이 많아도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 경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동생들은 지금 다 막내도 이제 10년 됐고 뭐 셋째도 10몇 년 됐고 뭐 근데 제가 이제 3년 차 워낙 경력이 딸리니까 동생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래서 일단 일로 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세요. 자타 공인 길선신의 떡집 안에서는 포장에 달인이라 하는 첫째 대로의 손길까지 닿아야 드디어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난다. 길선씨의 고집과 세 아들들의 열정으로 지켜온 이 집만의 떡맛 때문에 그들이 빚어낸 떡 한 조각에도
단순한 떡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들의 고민과 노력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새벽은 물론 한낮에도 분주한 길선신의 떡집. 명절을 앞두고 떡을 사러 온 사람들로 가게는 인산인해다. 그 와중에 제작진이 발견한 길선신의 떡집의 특징 하나, 바로 모든 떡을 시식해 볼 수 있다는 점. 직접 먹어볼 수 있으니 입맛에만 맞으면 하나 살 거 2개 사고 2개 살 거 3개 사게 된다. 맛은 물론 떡 인심까지 넉넉하니 손님들 지갑 열리는 건 당연지사. 여기 떡도 자르고 사람들이 좋잖아요. 여기 젊은 사람이 얼마나 좋아. 응? 쫄깃쫄깃하고 하여튼 쌀을 좋은 걸로 쓰는가 봐. 어쩐지 딴 데서 온 건 좀 틀려요. 우리 남편이 87인데 이거 좋아하신다고 해. 오, 명절 뭐 이럴 때 오면 뭐 저걸 못할 정도로 많아요. 마치고 가야 되고, 예약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고집하시는 게 있잖아. 새벽부터 시작된 길고 긴 하루도 드디어 끝을 보이는데 막내 대웅 하루 매출 챙기는 모습 딱 걸렸다. 오늘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오늘요? 말씀드려야 되나요? 서민가포 최초로 쿨하게 하루 매출 공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액만 95만 7,700원. 설날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어느 날 다시 찾은 길선신의 떡집. 밤샘 작업을 끝내고 겨우 짬이 난 길선씨. 요즘 들어 그의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 예전 같았으면 끄떡없었을 양에도 이젠 몸이 먼저 휴식을 찾는다.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쏘는 거예요? 사청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우리 집 사람은 맨날 올라가다 내다가 자꾸 그리고 싶다는데 자기 거라고. 살도 한 2, 3kg 빠졌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거 내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기분이 좋았던가 보다. 그렇게 소원했던 온전한 내 건물을 7년 전 드디어 마련한 길선 씨. 헌데 가만 보니 길선 씨의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통증까지 심한 모양인데. 어디 안 좋으세요? 다리 수술을 한 6번 했어요. 일도 많이 했고. 길선 씨네 집의 컨셉은 말 그대로 방부자다. 아들 부자 길선 씨가 아들마다 방 한 칸씩을 만들어주다 보니 200제곱미터 크기의 집안도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건물 가격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요즘은 한 24억 될걸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보냈던 시간들은 길선 씨를 시가 약 25억 원 상당의 건물 소유주로 만들어줬다. 외출 준비로 분주한 길선 씨. 갑자기 막내 대웅이의 방으로 들어간다. 평범해 보이는 책상.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한가득이다. 아이고, 이거 역시 갑부의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요. 어? 내가 용돈 쓰려고 조금씩 꺼내서 쓰는 거지. 아,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돼요? 아, 그럼요. 이거 내 건데 왜 내가 맘대로 못 써요? 내가 그냥 꺼내서 쓰고 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웅이도 쓰는지. 그 얼마 꺼내신 거예요? 20만 원. 나는 항상 20만 원씩 갖고 다녀. 왜요? 예? 20만 원씩 갖고 다녀야지 얼마 쓰는지 다 이제 공개해야 되잖아요. 20만 원 쓰고 나가서 쓰면 뭐 5만 원 썼는데 10만 원씩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카드 같은 것도 귀찮아서 안 갖고 다니고 뭐 현찰 갖고 다니고 지갑도 안 갖고 다녀야죠.
쓸데없는 낭비를 막기 위한 길선 씨만의 독특한 용돈 관리법에 따라 호주머니까지 두둑히 채우고 드디어 차를 출발시키는데 9천만 원 상당의 SUV가 길선 씨의 애마. 역시 갑부의 차는 달라도 달라.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길선 씨. 건강을 위해 요즘 하루에 한 번은 꼭 이곳에 들리려 노력한다는데,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호텔 아니요? 운동을 호텔로 다니세요? 네, 호텔에서 합니다. 호텔에서 하면은 이게 좀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많이 비싸지는 않은데, 뭐 우리도 매일 사우나 가는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연회비가 보증금 2,500에 대웅이까지 셋이서 500 정도 들어가요. 그래도 뭐 동네 사우나 가도 6,000원, 7,000원씩 들어가잖아요. 매일 하는데. 그거 보면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 역시 갑부의 통 크기 한 번 남다르다. 남달라? 뭐 여기까지 따로 들어오시려고. 여기는 안 되는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촬영 안 됩니다 여기. 아, 저희가 여기 왜 그런 거예요? 저희 여기 지금 회원제라서 네. 저희 회원들 프라이버시 있어서 저희 여기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다른 회원분들 안 찍고 그냥 저희 주인공분만. 네, 안 됩니다. 회원님들 때문에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작진 통사정 끝에 길선 씨가 이용하는 수영장 촬영까지는 어렵게 허락받는데 성공!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사실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은 오랜 세월을 살아낸 그에게 훈장이 돼버린 팔다리 통증에 수영이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말에 막내 대웅이가 큰맘 먹고 마련해준 선물이다. 자식들 위해 밤샘 일마다 않고 독하게 살아온 세월,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라며 내민 막내의 마음이 기특해 길선 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려 노력 중이다. 돌이켜보면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던 길선 씨다.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산다고 그냥 일밖에 몰랐었고 다른 거 생각할 여유도 없어. 지금은 뭐 마음의 여유도 갖고 운동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의 행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득문득 길선 씨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제 나이 6살 되던 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척 집을 전전하던 저희 삼형제는 결국 아버지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날 그렇게 돌아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의 따뜻한 보살핌도 저희 형제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빈자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남겨진 우리들은 버려졌다는 원망에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방에 가둬놨다더라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울면서 한 달 동안 갇혀 가다 놓고 하면서 많이 원망을 했죠. 예? 사춘기 시대면 내가 아마 당장 나타나도 내 쳐다보도 않을 거다 이런 식이었는데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생각이 예? 그 부모의 심정이 이제 느껴지니까. 길선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중국집.
안녕하세요. 떡밖에 없는데 뭐. 바쁜 설 대목이지만 그가 잠깐이라도 짬을 내 꼭 들리는 곳이란다. 그런데 주방 유리창 너머 수탈을 치고 있는 이 얼굴이 길선 씨와 꼭 닮았다. 짜장면 먹으려고 전심 굽고 왔어요. 별로 저녁도 되게. 한 잔만 해. 길선 씨와 닮은 모습에 그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길선 씨의 친형 길동 씨다. 누구 집으로 가야 되나? 삼촌 집으로 가야 되나? 동생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빠 쪽에서 최고죠. 왜냐면 아들 내 성공시켰으니까. 뭐 그거보다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수성가 한 거지. 엄청 잘 된 거지. 삼형제가 그 힘든 데서 있어갖고 나왔어. 그런 데서 나와서 뭐 빈들터리로 뭐 패티 한 조각이나 있었어. 그런 갖고 나서 이렇게 그 됐으면 자수성가인지 삼형제 다 잘 된 거지. 형제 삼형제 다. 그만하면 뭐 그거 뭐 그 얘기 말고 다 할 거 뭐 있어요. 뭐 그만큼 노력 안 하면 누가. 진짜 눈만 뜨면 이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눈만 뜨면 일만 하면 되는 거야. 형제는 이제 옛말도 웃으며 할 정도는 됐다. 그 시간 떡집 아내 영애 씨가 분주하다. 한평생 집안일 하랴 떡집일 하랴 뛰어다니는 게 습관이 된 영애 씨. 카메라. 카메라. 엄마 찍으랬다. 그런데 영애 씨는 일을 잘 하다가도 카메라만 보면 추백락이다. 그래서 도통 취재 도중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카메라만 보고 그리고 사진도 잘 안 찍으세요. 어머니 사진도 몇 개 없어요. 자신은 돌볼 겨를도 없이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 길선 씨의 보육원 사진 한편엔 아내 영애 씨의 얼굴도 있다. 보육원에서부터 시작된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가정을 꾸리고 재분수에서 함께 일하며 모은 돈으로 떡집 기반을 마련했다. 얘들아, 아빠 배달 갔다 올게. 저희 부부는 남은 돈까지 빌려 어렵게 떡집을 열었습니다. 일꾼들 형편도 못돼 아내까지 나와 일손을 거들어야만 했죠. 하루 서너 시간 쪽잠 자가며 일했지만 형편은 늘 제자리 걸음. 하지만 남들처럼 온전한 가정을 꾸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 행복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일곱 꼬마, 힘든 일,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부모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사회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얘들은 사회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아시겠지 모르지만은 얘들은 고아가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사회 아들로 키운다. 그 속에 자부심이 그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속으로 생각을 했죠. 너들은 사회 아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빠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 부모님 안에서 기다려도 되겠니? 빵 저기요. 그래. 고맙다. 빚 갚으려고 밤잠 안 자가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을 몽땅 도둑맞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사장이란 사람이 큰 액수의 떡을 맞춰간 일도 있었죠. 하지만 대금을 받으러 갔을 땐 이미 종적을 감추고 난 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도. 빚은 곧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아버지가 불경기라. 아니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결국 일수까지 끌어다 써야 했고 매일매일 갚아야 할 돈이 늘어만 갔습니다. 아니 진짜. 아이들만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한 떡집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요? 그때는 진짜 뭐 망망하죠 뭐. 그 막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앞이 캄캄한 적이 없었어. 내가 사고 나서 죽었으면 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길도 안 보이고 막 깜깜하니까 그렇게 막 오토바이도 심하게 탔고. 빚은 순식간에 1억 원까지 늘어났고 그 당시 전 말 그대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전 두려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내가 반복하게 될까 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제 소망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을 내 아이들은 누릴 수 있기를, 남들처럼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작은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는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안 그랬으면 많이 포기하려고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나 같은 인생은 이제 애들이 살지 못하게 안 살게 해야죠. 힘들었으니까 나중에 길선 씨가 자신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봤다. 이 40대 넘어서 이제 바닥을 쳤죠. 굉장히 힘들었죠. 끝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게. 인생의 바닥을 맛봤던 40대. 지금의 부를 갖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아들들이 떡집 일로 뭉치면서 50대. 그의 인생에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어김없이 찾아온 떡집의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한 이는 셋째 대한이다. 이제는 길선 씨를 대신해 많은 일을 맡고 있다. 속속 막내와 첫째가 출근해 떡 만들 준비를 마치고 나면 길선 씨 부부가 드디어 출근을 한다. 떡 익는 포근한 냄새가 퍼지는 이 시간이 떡집의 하루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간이다. 길선 씨의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본 아들들. 이거 열줄거야 돼. 그 시간만큼 형제들의 경험과 감도 몰라보게 쌓여가고 길선 씨는 이런 든든한 아들들이 있어 고단한 새벽도 전혀 피곤치 않다. 그 순간 들려오는 막내의 다급한 부름. 아버지 간 맞춰주세요. 소금 간을 하는 길선 씨의 손길에 망설임이 전혀 없다. 그냥 뿌리신 것 같은데. 네, 나는 그냥 하는 게 더 잘 맞아요. 애들은 달아야 되고, 나는 오래돼서 소금이 질더가 이렇게 가는 거 가만 알아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재는 거보다 아버지가 딱 보고 그냥 넣으시는 게 간에 훨씬 더 잘 맞아요. 그건 제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못 믿어하는 제작진을 위해 길선 씨가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울을 꺼내들었다. 100g? 네, 100g. 소쿠리 하나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대략 200g. 그러다 보니 길선 씨 손저울 바늘은 항상 100g에 맞춰져 있단다. 아니, 손에 묻은 거 털어띄면 되는데. 혹시나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무색할 정도로 애누리 없이 딱 100g 성공. 거든 3세파는 기본. 길선 씨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소금을 잡는데 세 번째도 역시 가뿐하게 성공이다.
이쯤 되면 손저울의 달인 인정. 그 모습을 지켜보던 셋째 대한 아버지 길선 씨한테 도전장을 내미는데 한 번에 성공. 짱이다. 우와.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나도 맞출 줄 몰랐어. 자신 못지않은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한 길선 씨. 하지만 슬쩍 밀려드는 무안함은 그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떡의 질감을 결정하는 쌀가루 반죽.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반죽의 촉감이 떡의 질감을 결정한다. 잘 되는데 잘했어. 아버지의 칭찬은 대한이도 춤추게 하고 오늘 떡은 유난히 더 맛있을 것 같다. 낮보다 분주한 이들만의 밤이 지나고 조금은 한가해진 시간. 쉴 법도 한데 셋째 대한이 시루 한가득 떡을 전했다. 그새 새로 주문이라도 받은 곳일까?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메뉴를 개발하려고 지금 반죽 치고 있어요. 떡을 하나라도 뭐 약간씩은 바뀌어야 사람들이 또 계속 그 떡을 이제 찾게 되는 거고. 새로운 맛을 찾아 손에 쌀가루 말을 날 없었던 아버지 길선 씨에게 배운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기존 경단에 살짝 새로운 맛을 가미해볼 생각이라는 셋째 대한. 단가가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떡 만들 때 단가 생각은 안 해요. 일단 만들고 맛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단가 계산을 하지. 처음부터 이게 단가 계산을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더 넣어야 더 맛있는 건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거 더 넣으면 단가가 안 맞는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충분히 더 맛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못 만들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단가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제가 만들고 싶은 재료 막 비싼 재료라도 그냥 다 써보고 진짜 맛있는 맛이 나오면은 그 가격에 이제 단가를 잡아놓고 팔면 되잖아요. 경단에 들어갈 소는 거칠게 빻은 흑임자 가루에 자연산 벌꿀로만 단맛을 낼 예정이다. 누구보다 떨리는 아버지의 평가. 길선 씨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뭐가 잘못된 걸까? 셋째 대한이도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는데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살아있네. 나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따가 좀 넣어야지 했는데 잘 됐다. 조금 단맛이 있어야지 경단하고. 길선 씨 아낌이 없다. 됐어. 너무 많아. 저보다 더 아까워하는 게 없는 사람이네.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난 뭐라 그러면 더 많이 넣어. 제가 예전에 떡 만들면서 아버지가 하도 많이 넣으라고 해가지고 진짜 옛날에 정말 많이 넣었어요. 진짜 그냥 뭐 찹쌀이랑 견과류랑 그냥 반반씩 씹히게끔 넣었거든요. 손님이 전화 오더니 좀 덜 넣어달라고요. 손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넣는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많이 넣고 애들은 좀 불러 척하고 싸운 적 많아요. 그럼 그때 어땠어요? 네? 싸우셨을 때? 나중에 내가 화내고 막 뭐라 그러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고.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 입버릇처럼 말하는 길선 씨. 기계로 못 찍어내는 게 없는 세상이니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경단 안에 소가 넉넉히 들어갔나 꼼꼼히 확인까지 마치고 이어지는 가족들의 맛평가. 그리고
손님들에게 즉석 품평을 부탁하는 영애 씨.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뭐 드세요? 정답 맛이 어때요? 오늘 처음 해본 건데. 근데 어른들 먹기는 괜찮은데 애들 먹기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좀 더 달아야 된다고요? 조금 알겠습니다. 애들을 되게 이 경단은 좀 더 달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약간. 네. 아이고 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좀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떡집의 든든한 버팀목인 셋째 대한이.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떡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한다. 순둥이였던 저의 셋째 아들 대한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무렵부터였습니다. 당선인 아버지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들 교육 좀 잘 좀 시켜! 대한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습니다.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자식아! 교포긴 하지만. 아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그 고생을 한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싸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는데 엄청 괴롭힘 당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번 딱 싸웠는데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싸웠죠.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뭐 얘는 공부를 안 해서 게 아예 꼴찌였어요. 꼴찌. 너는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산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줬죠. 넌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공부 안 해서 이거나 해라. 전 제 손으로 아들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설거지부터 시작해. 알았어? 어린 아들에게 떡집일을 시킨다는 게 못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저는 독해졌습니다.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내가 겪었던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더 엄격해져야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놀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고 왜 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이를 더 악물었습니다. 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랑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아버지랑 막 싸우고 막 뭐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매주면서 나 때리라고 막 그랬거든요. 부지런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거지. 이 일이니까 대한이는 내가 더 매몰차게 막 깨우고 그랬죠. 그걸 자꾸 풀어주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책임감을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안 돼. 그건 내가 꼭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김없이 찾아온 떡집의 하루. 작년에 결혼해 분가를 한 셋째 대한은 오늘도 역시 가장 먼저 출근해 아직 단잠에 빠져있는 막내 대웅이부터 깨운다. 막내 대웅이의 눈꺼풀은 천근 만근. 그래요. 빨리 나가야 돼. 낮보다 분주한 이들만의 밤. 이젠 일상이 돼버렸다. 제가 새벽에 이 시간에는 무조건 나와요. 피곤도 잊은 채 떡 삼매경에 빠진 대한. 자다가도 새로운 떡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만들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셋째 대한이다. 한창 새콤달콤한 귤이 제철인 요즘 노란 귤향기 가득 품은 귤 설기가 오늘 그의 작품이다. 성공했어? 이제 먹어보려고. 색깔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그 색깔이 안 진해? 이게 이거 먹어볼게. 이건 과일 거 자른 거야. 아버지의 품평이 이어지고. 징거. 맛있다. 향도 좋고 떡 진짜 맛있다. 팔 때는 약간 더 막 귤을 진짜 정갈시켜서 올려가지고 좀 더
멋스럽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건 시장을 딱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이제 보기 좋게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저 올라가서 위에 한번 다 맛보려고 진짜 맛있어. 입소문난 동네 떡집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떡집이 되기까지 사실 셋째 대한이의 공이 제일 컸다. 쟁쟁한 실력자들이 참가했던 대회에서 대한이 떡명장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떡집도 승승장구를 이어갔다. 명장 막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나오셔가지고 그 소리도 이렇게 딱 듣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가물가물하게 들려가지고 이제 대장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명장 누가 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떡집 뭐 최대한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 가기 전부터 이제 혼자 울고 계신 거죠. 자기 아들이라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그냥 옆에서 막 안아주라고 막 아버지 안아주라고 했더니 아버지 한 번 안아드리고 그때는 좀 저도 막 울컥울컥했죠. 아 그렇게 강한 분이 오시니까. 명장이라는 얘기는 그거 한 번도 내 생에 들어보지도 못할 일인데, 예? 고마웠죠. 눈물겨운 시간 끝에 명장이 된 셋째 대한이. 그만큼 명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손맛이 되어나가기 위한 그의 노력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각자 제 위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아들들이 있어 길선신의 부자는 지금부터 더 많은 꿈을 계획하고 이뤄나갈 것이다. 그날 오후 길선씨의 손길이 분주하다. 여느 때 같으면 부족한 밤잠 보충하느라 쪽잠을 청하고 있을 그인데 난데없는 떡 배달이라니. 떡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더 갖다 주려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종종 있는 일이에요. 길선씨가 손수 떡 배달을 가는 곳은 다름 아닌 첫째 아들 대로가 운영하는 떡 카페. 안녕.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동생의 떡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다. 길선씨의 손맛 이어가는 대한, 대웅이에 경영에 힘쓰는 대로까지 길선씨는 요즘 더없이 든든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경제 중 가장 늦게 떡집 일을 시작한 첫째 대로.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떡집 일을 하겠다 선언했다. 공부만 하던 아들 녀석의 갑작스런 폭탄 선언에 억장이 무너진 길선씨. 그때는 폐지고 싶었죠. 한번 맞짱 한번 뜨려고 그랬었어. 우겼어요. 한다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1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애들이 봐주지도 않고 지금도 안 봐주거든요. 지금도 안 봐주는데 애들은 이제 쫓아낼 생각으로 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일 시키시는데 사실 이제 체력도 안 되고 동생들보다. 사실 첫째 대로는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나온 소재. 아버지 길선씨의 자랑으로 그에게 거는 기대도 컸다. 아, 내가 얘네들이 힘든 돈 빼서 대학교 다니면서 흥청망청 술 사먹고 막 멋진 선배였거든요.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다 동생들이 벌어준 돈으로 쓴 거구나. 내가 평생 얘네들 다 뒷바라지 해줘야겠다. 큰 돈 벌게 해줘야겠다 내가 했는데. 떡집 일을 하며 철이 들었다 말하는 첫째 대로. 이젠 누구보다 꼼꼼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수고하실 시간입니다. 오케이. 얼마? 60만 원.
이렇게 원래 돈을 이렇게 받으세요? 예? 아, 그럼요. 그냥 계산은 계산을 똑바로 해야죠. 커피값하고 더 줘야 돼. 어? 아, 근데. 깎아. 가세요. 돈 계산 하나는 확실한 부자지간이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일궈낸 길선신의 재산은 4층 건물의 고가의 SUV 그리고 떡카페까지 포함 총 약 27억 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가족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면 돼요. 그 4살짜리 그 애도 뭉치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그때 자기 역할을 갖다가 잘들 하더라고요. 뭉쳐서. 가족끼리 일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내가 쉬면 동생이나 어머니가 힘드니까 못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하면 또 보람을 느끼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게 보이니까 더 끈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설이 바짝 코앞까지 다가온 어느 날 오후. 설을 앞두고 밀려드는 물량을 맞추려다 보니 뻔한 대낮인데도 떡집은 여전히 분주하다. 평소 같으면 세 아들들에게 척 하고 맡겨놨을 길선 씨지만 명절 대목된 길선 씨의 마음도 조바심을 낸다. 고1 때부터 떡집 일을 거들어온 막내 대웅. 바로. 요 6개 하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고기를 써주라는 얘기고. 누구보다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봐온 아들이다. 평생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해온 길선 씨. 이제는 쉬어야만 하는 몸 상태. 하지만 아버지 길선 씨는 도통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내가 이제 사람이랑 할게. 아버진 묵묵보답. 못 믿어와 그러는 건 아닌가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려본다. 아마 저번에 인정하기로 했잖아. 나 아빠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다 했잖아. 하지만 떡에 관해선 냉정한 길선 씨다. 저는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아버지 인정하는 거는 형밖에 못 봤어요. 대웅이가 일 제일 잘한다고. 그거는 다 인정하는 대한이도 알고 대웅이 대로도 알고 다 알아. 대한아, 대웅이가 일 제일 잘하지, 그치? 네, 잘하지. 야, 너무 친하냐? 지금 그 인정이 아니라니까. 떡 만드는 실력만 하는 거지. 잘 맞춰주니까 또 위에서도 떡을 잘 만드는 거야. 아니, 어? 대웅이도 뭐 다 할 줄 알잖아, 이제. 뭐 못하는 거 뭐 있는데. 자신을 인정 않는 길선 씨에게 서운함을 담은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마냥 귀엽기만 하다. 인정한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엄청 무시해요, 진짜. 그러니까 떡을 만들면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내가 만들면 저번에는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기 하는 일도 아직 다 안 배워서 100% 다 배우면 그때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이제 대부분의 떡집 일을 아들들에게 넘겨준 길선 씨. 하지만 처음 떡집을 시작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그의 손을 거쳐서만 만들어지는 떡이 있다. 이거 이따가 이제 인절미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티떡. 이렇게 하는 떡집 요술 수작업을 해갖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떡인데도 사람들이 꾸준히 입맛이 안 변하고 이 떡은 좋아해. 오늘은 막내 대웅이도 함께 하겠다 팔을 걷어붙였다. 아들들이 있어 힘이 났고 이제는 아들들이 있어 힘이 된다는 길선 씨. 이 뒤떡은 그저 평범한 커피 고물에 흔하디흔한 쑥찰떡을 붙여 만든 떡이지만 이 두 개가 하나로 어우러지면
20년 넘게 단골들의 사랑톡 차지하는 떡이 된다. 사는 것이 절박한 순간에도 찰떡처럼 서로를 꽉 끌어안고 견뎌낸 가족들. 그 가족의 힘이 있었기에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고 지금의 부도 가능했다. 동생들 대단하구나. 학벌도 별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그랬거든요. 동생들 밖에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무시는 제가 여기서 엄청 당하고 있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벌 이런 거 필요 없이 진짜 이쪽에 방면의 동생들은 기술자 됐고 또 부모님 힘들지 않게 하려고 셋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떡집이. 나는 그 떡집 조그마한 집을 해서 이렇게 클 줄도 몰랐고 그냥 우리 부부끼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했던 게 이렇게 돼서 애들이 3명이서 했으니까 많이 커질 거라고 저는 조금 더 그 의심 안 해요. 분명히 커질 거예요. 떡집 가부 김선 씨의 부자 되는 방법. 가족이 똘똘 뭉치면 부의 미래가 바뀐다. 주말 오후. 아니 우리 지금 늦게 오는 건데.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한다는 길선 씨네. 현아 지금 장애 걸려가지고. 오늘은 떡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한식을 배우고 있다는 셋째 대한이가 솜씨 발휘에 나섰다. 배운 거는 이렇게 집에서 주일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 항상 해봐요. 오늘의 메뉴는 월남쌈. 떡으론 명장이지만 요리로는 초보 중에 왕초보. 하지만 모양이 좀 투박한들 어떠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나누니 인류 요리사 솜씨도 부럽지 않을 만큼 꿀맛이란다. 대한이가 써준 거야. 가지가 많다 보니 바람 잘 날 없었던 세월이었다. 빨리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하지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서로를 먼저 아끼는 가족이 있어 그 세월도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다. 형제들끼리 우애 깊게 사는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형제가 우애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또 요즘 세대가 형제가 우애 있게 살기도 잘 못한다고 막 방송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어린 시절. 평범한 삶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떡집. 하지만 그 떡집은 이제 아들들의 꿈이 되고 가족의 미래가 된다. 서로를 힘껏 안아주는 가족이 있어 그들의 떡집에선 언제나 맛있는 떡 냄새가 피어날 것이다. 오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상한 거부가 있다? 집도 사고 강원도에 땅도 샀다 그러는데 1,000원짜리 국수 팔아 인생 역전을 이뤄낸 서민 가부. 10년 전에도 1,000원, 10년이 지난 지금도 1,000원. 서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부의